일본 교토 중앙화훼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44세 일본인 과부가 20년간 운영하던 꽃집을 정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장사하면 재수 없다는 말에 단골들이 떠났고 시어머니는 불길하니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9살 아들은 학교에서 아빠 없는 애라며 왕따를 당했죠. 놀랍게도 최근 3년간 무려 600건이 넘는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성사됐고 그중 70%가 아이를 동반한 재혼자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재혼과 행복한 가정. 그들은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본 여성들은 왜 한국을 선택했고 한국 남성들은 왜 그들을 받아들였을까요? 교토꽃시장 새벽 5시 한국 바이어와의 운명적 만남. 양재동 화훼시장의 압도적 규모. 그리고 과부가 어때서요? 라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시선. 요시다 사쿠라 44세 일본 과부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시다 사쿠라입니다. 44살이에요. 교토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죠. 아니,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새벽 5시 교토 중앙화훼시장으로 향합니다. 20년째 다니는 길이에요. 남편 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죠. 41살,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젊은 과부가 집에 있으면 불길해. 49제 끝나면 나가. 9살 아들 하루토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꽃집 단골들도 하나둘 떠났어요. 과부한테 꽃 사면 재수 없다는 이유였죠. 20년 단골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매출은 반으로 줄었어요. 더 힘든 건 하루토였어요. 학교에서 아빠 없는 애 재수 없어라며 왕따를 당했죠. 어느 날은 맞고 왔습니다. 왼쪽 눈 밑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일본 과부 재혼율 3.2%, OECD 최하위. 40대 아이 있으면 0.8%. 절망적이었습니다. 과부 커뮤니티에 가입했어요. 그곳에서 충격적인 글을 봤죠. 한국 이주 후 재혼 성공했어요. 한국에서는 과부 차별 없어요. 아이도 학교 잘 다녀요. 믿을 수 없었어요.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최근 3년간 일한 국제결혼 600건, 그중 70%가 과부나 이혼녀였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설마 나도? 하지만 곧 포기했어요. 한국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다음 날 아침 중년 여성이 꽃집에 들어왔어요. 장미 한 다발 주세요. 아, 잠깐. 여기 주인분 과부죠? 그럼 됐어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점심때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루토가 또 맞았대요. 담임은 애들끼리 그럴 수 있다고만 했죠. 그날 밤 다시 커뮤니티를 봤어요. 한국 이주 6개월 아들이 반장 됐어요. 일본에서는 왕따였는데 한국 아이들은 일본에서 왔어? 신기하다. 하며 친구 되려고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루토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화훼시장에서 장미를 보고 있었어요.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스미마생. 장미. 백송이. 주세요. 어색한 일본어였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한국. 서울에서 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던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운명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네. 저는 김준수입니다. 서울에서 화훼 도매업 해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양재화훼 대표 김준수 한글과 일본어로 인쇄돼 있었죠. 장미 백송이 필요한데 어디서 사야 할지. 그의 일본어는 정말 서툴렀어요. 하지만 진지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장미 도매상으로 안내했습니다. 가격 흥정도 도와줬어요. 준수 씨는 감사하다며 계속 고개를 숙였죠. 정말 고맙습니다. 일본어 잘 못해서. 괜찮아요. 같은 꽃업계 종사자니까요. 아, 사쿠라 씨도 꽃일하세요? 네. 교토에서 작은 꽃집 운영해요. 준수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요.
서울 양재동에서 화훼 도매해요. 반갑습니다. 같은 업계라는 공통점이 대화를 편하게 만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교토 있어요. 거래처 미팅 때문에. 혹시 내일도 여기 오세요? 네, 매일 새벽 5시에 와요. 그럼 내일 또 봬요. 일본 꽃시장 더 배우고 싶어요. 다음 날도 준수 씨가 왔어요.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만났습니다. 한국 화훼시장은 어때요? 양재동 정말 커요. 여기보다 10배는 큰 것 같아요. 10배요? 네. 하루 거래량이 엄청나요. 온라인 주문도 많고요. 준수 씨는 한국 꽃시장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24시간 온라인 경매 시스템, 전국 배송 네트워크, 스마트팜 기술까지. 놀라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준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쿠라 씨 혹시 결혼하셨어요? 했었죠. 3년 전에 남편이 사고로.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준수 씨는요? 저도 5년 전에 아내가 암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힘드시죠? 네. 아들 키우느라 정신 없어요. 저도요. 하루토라고 9살이에요. 준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본에서 과부 생활 힘들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한국에 일본 분들 많이 와요. 다들 비슷한 이야기해요. 재혼 어렵다고 차별받는다고. 맞아요. 단골들도 다 떠났어요. 과부한테 꽃 사면 재수 없다고. 준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달라요. 과부든 이혼녀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인생 경험 많은 사람이 더 성숙하다고 봐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 친구도 과부랑 재혼했어요. 아이 둘 딸린 분이었는데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곳이 정말 있다고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준수 씨가 오늘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사쿠라 씨, 제 가게 보러 서울 한번 와요. 서울요? 네. 양재시장 구경시켜 드릴게요. 정말 볼만해요. 명함을 다시 건넸어요. 생각해보세요. 연락 주시면 공항 마중 나갈게요. 준수 씨가 떠난 후 화훼시장이 허전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이상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양재화훼 김준수. 정말 가볼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꿈 같은 소리냐고요. 그날 저녁 하루토가 또 울면서 왔어요. 엄마, 학교 그만 다니면 안 돼.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어쩌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준수 씨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 화훼시장에 가면 준수 씨가 서 있던 자리가 보였어요. 3일째 되는 날 준수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쿠라 씨, 잘 지내세요? 계속 교토 생각나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날부터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죠. 일주일 후 준수 씨가 전화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교토 가도 될까요? 반은 일이고 반은 사쿠라 씨 보고 싶어서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좋아요. 오세요. 드디어 준수 씨가 왔어요. 교토역에서 만났죠.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왔어요. 꽃 모양 브로치였어요. 우리는 기온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카페에 앉았을 때 준수 씨가 물었어요. 사쿠라 씨, 요즘도 힘드세요? 네. 어제는 손님이 3명뿐이었어요. 준수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결혼식 사진을 보여줬죠. 제 친구 결혼식이에요. 신부가 과부였고 초등생 아들 둘이 있었어요. 하객이 200명이에요. 다들 축복해줬죠. 정말 차별 없어요? 없어요. 제 어머니도 나이 들어서 재혼하는 게 뭐가 이상해.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 있어 라고 하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쿠라 씨. 준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솔직히 말할게요. 사쿠라 씨 좋아해요. 저도 준수 씨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 사귀어요. 천천히요. 좋아요.
그날 저녁 준수 씨가 하루토를 만났어요. 한국 전통 연을 선물했죠. 하루토, 우리 내일 이거 날려볼까? 하루토가 환하게 웃었어요. 3년 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 셋은 가모가와 강변에서 연을 날렸어요. 하루토가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녔죠. 준수 씨가 말했어요. 사쿠라 씨, 서울 한 번만 와봐요. 제 가족들도 소개하고 양재시장도 보여주고 싶어요.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후 준수 씨는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서울 오면 달라질 거예요. 약속할게요.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결심했어요. 어느 날 밤 전화했습니다. 준수 씨, 서울 갈게요. 서울행을 결심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항공권 검색이었어요. 왕복 5만 엔. 비싼 돈이었지만 투자해볼 만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루토를 누가 봐줄까요? 일주일은 혼자 둘 수 없었어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서울 갔다 올게요. 서울? 갑자기 왜? 꽃 관련 일이에요. 새로운 거래처 알아보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준수 씨 얘기는 아직 할 수 없었거든요. 하루토는 엄마가 일주일만 봐줄 수 있어. 사쿠라야, 요즘 너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일이에요. 어머니는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발. 손이 떨렸어요. 준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다음 주 월요일 갈게요. 정말요? 공항 마중 나갈게요. 정말 기대돼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쿠라, 나 좀 보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으로 갔죠. 서울 간다며? 네. 어떻게? 내 엄마한테 들었어. 남자 만나러 가는 거지. 식은땀이 났어요. 아니에요. 일 때문이에요. 거짓말 마. 한국 남자 만난다며? 미쳤어?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한테 말한 거였어요. 어머니, 제 인생이에요. 켄지 죽은 지 겨우 3년인데 벌써 다른 남자. 부끄러운 줄 알아. 저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권리? 과부가 무슨 권리야? 조상들 욕 보이지 마.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어요. 한국까지 가서 재혼하겠다고. 하루토는 어쩌고. 그 애는 일본 사람이야. 하루토도 같이 갈 거예요. 안 돼. 내 손자를 외국으로 데려갈 순 없어. 하루토는 제 아들이에요. 그날 시댁과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친정에 갔더니 어머니도 화가 나 있었어요. 사쿠라야, 정신 차려. 한국 남자는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에 본색 드러낸대. 엄마는 어떻게 알아요? 인터넷에 다 나와. 국제결혼 실패 사례 많다고. 준수 씨는 달라요. 3개월 사귀고 뭘 알아? 결혼은 인생이야. 신중해야지. 전 이미 결혼해봤어요. 알아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한국까지 갈 필요 있어?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안 돼. 여기선 불가능해요. 아시잖아요. 과부는 재혼 못해요. 그래도 결국 어머니는 하루토 봐주기를 거부했어요. 친구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유미는 20년 지기예요. 사쿠라, 진심이야? 응. 서울 가볼 거야. 너 정신 나갔어? 언어도 안 통하잖아. 빼우면 돼. 꽃집은 20년 일군 거 다 버리고. 여기선 더는 못해. 손님 없어. 유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는 내가 걱정돼. 혹시 사기꾼이면 어떡해? 돈 뜯기는 거 아냐? 준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3개월 만에 뭘 알아? 친구마저 반대했습니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요시다 상이 한국 남자랑 재혼한대. 과부 주제에 뻔뻔하네. 하루토 불쌍해. 엄마가 저러니. 귓속말이 들렸습니다. 모른 척했어요. 하루토에게 물었어요. 하루토야, 엄마가 서울 다녀올 건데 괜찮아? 엄마, 거기 가면 나도 갈 수 있어? 나중에. 엄마가 먼저 가볼게. 준수 아저씨 만나러 가는 거지. 그래. 하루토가 웃었어요. 좋아. 준수 아저씨 좋은 사람 같아.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주변 모두가 반대했지만 하루토마는 이해해줬어요. 출발 전날 밤 짐을 쌌습니다. 일주일치 옷, 세면도구, 명함. 준수 씨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봐요. 떨려요. 저도요. 잘 자요, 사쿠라 씨. 창밖을 봤습니다. 교토의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서울에 있겠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실패로 끝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더는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어요. 간판이 한글이었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죠. 입국장 문을 나서는데 준수 씨가 보였어요.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쿠라 씨, 잘 왔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오는 길 괜찮았어요? 네, 긴장돼서 잠도 못 잤어요. 준수 씨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압도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교토와는 완전히 달랐죠. 내일 양재시장 갈 거예요. 오늘은 쉬세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어요. 준수 씨가 저녁 먹으러 가자고 했죠. 강남 어느 한 식당이었어요. 반찬이 12가지나 나왔습니다. 다 공짜예요? 네, 한국은 반찬 무한 리필이에요. 놀라웠어요. 일본이었다면 하나하나 돈 냈을 텐데요. 다음 날 새벽 양재동 화훼시장에 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멎었어요. 이게 다 꽃이에요? 네. 아시아 최대 규모예요. 교토시장의 10배는 됐어요. 장미만 해도 수백 종류 거래하는 사람들도 수천 명이었죠. 여기서 하루 거래액이 50억 원이에요. 50억? 네. 전국으로 배송돼요. 제주도까지요. 한 도매상이 태블릿으로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온라인 경매예요.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죠. 일본은 아직도 종이에 써요. 한국은 다 디지털이에요. 편해요. 준수 씨 사무실도 봤습니다. 직원이 5명 있었어요. 사쿠라 씨예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일본 분이세요? 환영해요. 차별하는 눈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점심때 준수 씨 어머니를 만났어요. 강남 한정식집이었죠. 어머니, 인사드려요. 요시다 사쿠라입니다. 어머, 예쁘시네. 준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과부시라며? 힘드셨겠어요. 네. 괜찮아요. 과부가 어때서요? 우리 집 이웃도 과부인데 재혼해서 잘 살아요. 일본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어요. 아들 있다며? 몇 살이에요? 9살이에요. 귀엽겠다. 다음엔 꼭 데려와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식사 후 이촌동 꽃집 거리를 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예쁜 거리였어요. 여기 임대료 어때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요. 일본 엔으로 20만 엔. 교토 제 가게보다 쌌어요. 온라인 주문도 많아요. 배달 시스템이 좋거든요. 한 꽃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요즘 온라인이 대세예요. 인스타그램 하세요? 아니요. 해야 해요. 젊은 사람들 다 온라인으로 주문해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저녁에 한강을 걸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치킨 먹는 사람들 활기찼죠. 사쿠라 씨, 어때요? 서울. 놀라워요. 모든 게 달라요. 준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봐요. 저랑 같이요. 결혼.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요. 근데 가능성은 열어둬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루토는요? 당연히 같이요. 제가 아빠 되고 싶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이 안 왔어요. 양재시장, 온라인 시스템, 준수 씨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강의 야경.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하루토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루토야, 엄마 잘 지내. 여기 정말 좋아. 너도 좋아할 것 같아. 답장이 왔어요. 엄마, 빨리 와. 보고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정말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요.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교토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헤어지며 준수 씨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기다릴게요. 집에 도착하니 하루토가 달려왔어요.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친정어머니가 시무룩한 얼굴이었죠. 어땠어? 좋았어요.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문 앞에 낙서가 있었죠. 과부 오유티. 빨간 스프레이로 크게 써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물로 닦았지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하루토 군이 다쳤어요. 빨리 오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학교로 달려갔죠. 보건실에 하루토가 앉아 있었어요.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하루토가 울먹였어요. 5학년 형들이. 엄마가 한국 남자랑 사귄다고. 뭐? 창피하다고. 때렸어요. 담임이 들어왔습니다. 요시다 상, 죄송해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열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에요? 대책위원회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도 절차는. 절차요? 제 아들은 절차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루토를 재웠어요. 아들의 상처 입은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죠. 더는 못 참겠어요. 이곳에서는 안 되겠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준수 씨. 저 한국 갈게요. 네. 정말이에요? 네. 더는 여기서 못 살겠어요. 하루토가 또 맞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꽃집 정리하고 갈게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천천히 해요. 제가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꽃집을 바라봤어요. 20년간 일군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다음 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과부가 하던 가게라 팔기 힘들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내놓을게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저 한국 가기로 했어요. 정말 가는 거야? 네. 하루토도 데려갈 거예요. 후회하지 마. 후회 안 해요. 여기서 더 살면 하루토랑 저 다 죽어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알았어. 내 인생이니까. 행복해라. 고마워요, 엄마. 시어머니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루토 데리고 한국 갑니다. 미친년. 내 손자를. 법적으로 제가 친권자예요. 막을 수 없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학교에 자퇴서를 냈습니다. 교장이 물었어요. 전학 가나요? 한국으로 이민 갑니다. 그렇군요. 하루토 잘 지내길 바랍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꽃집은 2주 만에 팔렸습니다. 헐값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마지막 날 20년 단골이었던 할머니가 왔어요. 사쿠라 상, 정말 가는 거예요? 네. 미안해요. 나도 과부 차별하는 거 싫었는데 다른 사람들 눈치 보여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한국 가서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출국 전날 하루토에게 물었어요. 하루토야, 진짜 괜찮아?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거. 괜찮아. 여기 친구 없어. 한국 가서 새로 사귀면 돼. 아들이 웃었어요. 준수 아저씨가 있잖아. 그래, 우리에겐 준수 씨가 있어요. 마지막 밤 교토 거리를 걸었습니다. 44년을 살았던 도시였어요. 이제 안녕이에요.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하루토와 함께였죠. 준수 씨와 어머니가 나와 계셨습니다. 사쿠라 씨, 하루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 왔어. 우리 딸. 눈물이 났습니다. 이촌동 아파트로 갔어요.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죠.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루토. 와, 강보여. 다음 날 하루토 학교를 등록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따뜻했어요. 일본에서 오셨군요.
걱정 마세요. 잘 도와줄게요. 첫 등교날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너 일본에서 왔어? 대박. 친구하자. 교토에서는 상상도 못할 반응이었죠. 하루토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이촌동에 꽃집을 열었습니다. 사쿠라 플라워였어요. 오픈 첫날 동네 주민이 들어왔어요. 새로 오셨어요? 환영해요. 일본 꽃꽂이 배우고 싶었는데 클래스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첫날 매출이 30만 원. 교토에서 일주일치였죠. 준수 씨가 인스타그램을 가르쳐 줬어요. 매일 밤 꽃 사진을 올렸습니다. 팔로워가 늘었고 온라인 주문도 들어왔어요. 한 달 후 하루토가 소리쳤어요. 엄마, 받아쓰기 100점. 3개월 후엔 더 놀라운 일이. 엄마, 나 반장 됐어. 교토에서 왕따였던 아이가 서울에서 반장이 됐습니다. 일본 과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쿠라 씨, 저도 한국 이주 고민 중인데요. 제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6개월 후, 준수 씨가 한강공원에서 프러포즈했어요. 사쿠라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네. 좋아요. 하루토가 소리쳤죠. 아, 드디어 아빠 생긴다.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왔어요. 사쿠라야, 행복해 보인다. 응, 엄마. 정말 행복해. 신혼여행은 제주도. 우리 셋이 손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사쿠라,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서울에서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김사쿠라, 한국 이름은 김아영이에요. 오늘도 준수 씨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하루토가 완벽한 한국어로 말했죠. 아빠, 엄마, 좋은 아침. 꽃집은 잘 됐어요. 단골도 많고 온라인 주문도 계속 들어왔죠. 점심때 일본 여성이 왔습니다. 사쿠라 씨죠? 저도 오사카 과부예요. 한국 이주 고민 중인데요.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녀 눈에 눈물이 맺혔죠. 저도 용기 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었어요. 제 일상을 올렸고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죠. 부러워요. 저도 용기 내고 싶어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일본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한국으로 간 일본 과부들 시청률이 높았대요. 통계도 나왔죠. 2025년 이란 국제결혼 280건, 75%가 재혼자였어요. 하루토 축구 시합에 갔습니다. 하루토가 골을 넣었어요. 우리 아들 최고야. 준수 씨가 하루토를 안아 올렸죠. 저녁엔 준수 씨 어머니 댁에서 가족 모임. 시누이도 왔어요. 언니, 다음 달 꽃다발 예약할게요. 가족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준수 씨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저는 교토에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랑하는 남편, 행복한 아들, 잘 되는 꽃집. 모든 게 바뀌었어요.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핸드폰을 꺼내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2년 전 오늘,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무섭고 불안했죠. 하지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일본에서 과부로 차별받던 저는 한국에서 다시 피어났습니다. 나이도 국경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디서 행복할 수 있느냐죠. 지금 힘든 분들께 말씀드려요. 용기 내세요. 댓글이 달렸어요. 용기 얻었어요. 저도 다음 달에 한국 갑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힘드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저는 44세에 모든 걸 버리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다시 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